델터 레이크 프로덕션 운영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델터 레이크를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모니터링, 장애 대응, 자동화 전략을 실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총 8개의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 학습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먼저 오늘 다룰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델터 레이크 모니터링 설정부터 시작해서 매트릭 수집과 대시보드 구축, 일반적인 문제와 해결 방법, 장애 복구 전략, 버전 업그레이드 가이드, 그리고 운영 자동화까지 총 6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각 주제는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 델터 레이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입니다. 테이블의 건강 상태, 성능 매트릭, 리소스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추적해야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성능 저하를 조기에 감지하고 데이터 품질을 보증할 수 있으며 장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데이터를 다루는 환경에서는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델터 레이크에서 추적해야 할 핵심 매트릭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파일 개수입니다. 파일 개수가 너무 많으면 메타데이터 오버헤드로 쿼리 성능이 저하됩니다. 둘째, 테이블 크기입니다. 전체 테이블의 바이트 단위 크기를 추적하면 스토리지 용량 계획에 필수적입니다. 셋째, 파티션 수입니다. 파티션 수는 쿼리 최적화와 직결되며 적절한 파티셔닝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3가지 매트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 테이블의 건강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매트릭을 수집하는 파이썬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델터 테이블 API를 사용하여 테이블 경로를 지정하고 디테일 메서드로 상세 정보를 조회합니다. 넘버 파일즈는 전체 파일 개수를, 사이즈인 바이츠는 테이블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나타냅니다. 파어티션 칼럼즈의 길이를 구하면 파티션 컬럼 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함수는 간단하지만 델터 레이크 테이블의 핵심 상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매트릭들을 주기적으로 수집하여 시계열 데이터로 저장하면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수집한 매트릭을 시각화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구축합니다. 그래페너나 데이터브릭스 대시보드를 활용하면 실시간으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임계값 초과 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에서는 시간에 따른 매트릭 변화를 그래프로 표시하고 임계값을 설정하여 문제 상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여 미래의 리소스 요구량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임계값을 초과한 매트릭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알림을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는 매트릭 이름, 현재 값, 임계값을 받아서 임계값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초과하면 경고 메시지를 생성하고 슬랙 웹훅으로 알림을 전송합니다. 예를 들어 파일 개수가 10,000개를 넘거나 테이블 크기가 1TB를 초과하면 즉시 팀에 알림이 전달됩니다. 이렇게 자동화된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면 문제를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델터 레이크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작은 파일이 과도하게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는 스트리밍 작업이나 빈번한 소량 업데이트로 인해 발생합니다. 작은 파일이 많으면 메타데이터 오버헤드가 증가하여 쿼리 계획 수립 시간이 길어지고 각 파일마다 열기와 닫기 작업이 필요하므로 전체 성능이 저하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optimiz의 명령으로 작은 파일들을 큰 파일로 병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파일 개수가 1000개를 넘으면 최적화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optimiz의 명령의 다양한 사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 테이블을 최적화하는 기본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특정 파티션만 최적화하는 방법으로 WHER이 절로 날짜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데이터만 업데이트되는 경우 유용합니다. 세 번째는 ZORDER 바이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필터링되는 컬럼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재배치하면 쿼리 성능이 추가로 향상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아이디와 이벤트 시간으로 ZORDERing을 적용하면 해당 컬럼으로 필터링하는 쿼리가 훨씬 빨라집니다.
여러 작업이 동시에 같은 테이블을 수정하려 할 때 아프터미스틱 컨커런시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델터레이는 낙관적 동시성 제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작업을 시작할 때 락을 걸지 않고 커밋 시점의 충돌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충돌이 감지되면 나중에 커밋한 작업이 예외를 발생시킵니다. 이런 경우 제시도 로직을 구현하거나 작업 스케줄을 조정하여 충돌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동시성 제어는 데이터 일관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동시성 충돌 발생 시 지수 백오프 전략으로 재시도하는 함수입니다. 최대 3번까지 재시도하며 각 시도마다 대기 시간을 지수적으로 늘립니다. 첫 번째 재시도는 1초, 두 번째는 2초, 세 번째는 4초를 기다립니다. 컨커런트 라이트 익셉션이 발생하면 대기 후 다시 시도하고 최대 재시도 횟수를 초과하면 예외를 발생시킵니다. 이 패턴은 일시적인 충돌을 자동으로 해결하면서도 영구적인 문제는 명확히 드러나게 합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충돌이 재시도로 해결됩니다. 델터 레이의 트랜잭션 로그는 모든 변경 작업을 JSON 파일로 순차적으로 기록합니다. 각 커밋마다 새로운 JSON 파일이 생성되며 이를 통해 ACID 트랜잭션과 타임 트래벨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로그 파일이 많아지면 읽기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10개 커밋마다 체크포인트 파일을 자동 생성합니다. 체크포인트는 파워케이 형식으로 전체 테이블 상태를 스냅샷으로 저장하여 전체 로그를 읽지 않고도 현재 상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VACUM 명령은 삭제된 파일을 물리적으로 제거하여 스토리지를 절약하는 중요한 유지보수 작업입니다. 하지만 타임 트래벨 기능을 위해 일정 기간의 파일은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 너무 짧은 보존 기간을 설정하면 과거 버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7일, 즉 168시간 보존을 권장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디버깅과 분석 작업에 충분한 기간입니다. VACUM을 정기적으로 실행하면 스토리지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VACUM 실행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랜잭션 로그 보존 기간을 충분히 설정하는 것입니다. ALTR-TABOLI 명령으로 델터 락 리텐션 도레이션을 30일로 설정합니다. 두 번째는 VACUM 명령에 RETAIN 옵션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RETAIN 168HOURS는 7일 이상 된 파일만 삭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DRYRUN 옵션을 사용하여 실제 삭제 전에 어떤 파일이 삭제될지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따르면 타임 트래벨 기능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스토리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델터 레이크 버전 업그레이드는 프로덕션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개발 환경에서 충분히 테스트하여 호환성 문제나 성능 이슈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 다음 블루그린 배포 방식으로 새 환경을 구성합니다. 이는 기존 환경을 유지한 채 새 버전의 환경을 별도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트래픽을 점진적으로 새 환경으로 전환하면서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이전 환경으로 롤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직접 프로덕션에 배포하거나 전체를 동시에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테이블의 프로토콜 버전을 확인하여 업그레이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함수입니다. 델터 테이블의 디테일 메서드로 밀리더 버전과 밀라이터 버전을 조회합니다. 리더 버전은 테이블을 읽기 위해 필요한 최소 델터 레이크 버전이고 라이터 버전은 쓰기 작업에 필요한 최소 버전입니다. 리더 버전이 1 이하이고 라이터 버전이 2 이하이면 안전하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버전이면 현재 클러스터와의 호환성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면 업그레이드 전의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델터 레이크 운영 작업을 에어플로 DAG로 자동화하면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품질 검증, 최적화, 정리 작업을 순차적으로 실행하고 실패 시 자동으로 재시도하며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어플로를 사용하면 작업 의존성을 명확히 정의하고 스케줄링을 자동화하며 실행 이력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동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하고 운영을 표준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델터 레익 운영 작업을 자동화하는 에어플로 DAG의 예제입니다. 먼저 기본 설정으로 소유자를 지정하고 실패 시 5분 간격으로 3번까지 재시도하도록 합니다. DAG는 매일 실행되도록 스케줄링됩니다. 5개의 작업이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제스트 작업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밸러데이트 작업으로 품질을 검증하며 아프터마이즈 작업으로 파일을 병합하고 백큐ම් 작업으로 불필요한 파일을 정리한 후 마지막으로 얼러트 작업으로 완료 알림을 전송합니다. 화살표 연산자로 작업 간 의존성을 정의하여 순서를 보장합니다. 운영 자동화에서 작업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순서는 데이터 손실이나 성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수집한 후 품질을 검증해야 잘못된 데이터가 누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OPTIMIZE는 VACUM보다 먼저 실행해야 합니다. OPTIMIZE로 작은 파일을 병합한 후 VACUM을 실행하면 병합된 원본 파일만 안전하게 삭제하고 새로 생성된 큰 파일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면 병합할 파일이 삭제되어 최적화 효과가 떨어집니다. 또한 작업이 실패하면 후속 작업을 중단하여 문제가 전파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델터 레익 모니터링에서 컬렉트 테이블 매트릭스 함수가 수집하는 매트릭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테이블의 전체 파일 개수 2번 테이블의 전체 크기 3번 파티션 컬럼의 개수 4번 테이블의 평균 쿼리 응답 시간 어떤 것이 수집되지 않는 매트릭인지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4번 테이블의 평균 쿼리 응답 시간입니다. 앞서 살펴본 코드에서 컬렉트 테이블 매트릭스 함수는 넘버 파일즈, 사이즈 인 바이츠, 파티션 칼럼즈의 개수만 수집합니다. 평균 쿼리 응답 시간은 이 함수에서 수집하는 매트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쿼리 성능 매트릭은 스파욱 UI나 별도의 모니터링 도구를 통해 수집해야 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델터 레익의 트랜잭션 로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트랜잭션 로그는 데이터 파일의 복사본을 저장하여 장애 시 복구에 사용된다. 2번 트랜잭션 로그는 모든 변경 작업을 JSON 형식으로 기록하며 체크포인트 파일은 성능 최적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생성된다. 3번 트랜잭션 로그는 메모리에만 저장되며 스파욱 세션이 종료되면 사라진다. 4번 트랜잭션 로그는 읽기 작업만 기록하고 쓰기 작업은 별도의 메타스토어에 저장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델터 레익의 트랜잭션 로그는 테이블에 대한 모든 변경 작업을 JSON 파일로 순차적으로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 ACID 트랜잭션과 타임 트래벨 기능을 제공합니다. 로그 파일이 많아지면 읽기 성능이 저하되므로 일정 주기마다 체크포인트 파일을 생성하여 전체 테이블 상태를 스냅샷으로 저장합니다. 이를 통해 전체 로그를 읽지 않고도 현재 상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델터 레익에서 VACUM 명령어 실행 시 타임 트래벨을 보존하기 위한 올바른 설정은 무엇일까요? 1번 리텐션 도레이션 책을 펄스로 설정하고 VACUM RTAN 0H월스 실행 2번 라그 리텐션 도레이션을 30일로 설정하고 VACUM RTAN 168H월스 실행 3번 딜리티드 파일 리텐션 도레이션을 7일로 설정하고 즉시 VACUM 실행 4번 파티션 오버라인 모드를 다이내믹으로 설정 정답은 2번입니다. 타임 트래벨 기능을 보존하려면 델터 라그 리텐션 도레이션을 충분히 길게 설정하고 VACUM 실행 시 RTAN 기간을 적절히 지정해야 합니다. 168시간, 즉 7일은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최소 보존 기간입니다. 1번처럼 0시간으로 설정하면 네 번째 퀴즈입니다. 델터 레익 테이블에서 작은 파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성능에 미치는 영향과 해결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조합은 무엇일까요? 1번 메타데이터 오버헤드 증가로 쿼리 계획 수립 시간 증가, OPTIMIZE로 파일 병합 2번 파티션 프루닝 실패로 불필요한 데이터 스캔,
ZORDRING 적용. 3번. 트랜잭션 로그 크기 증가로 메모리 부족, VACUM으로 오래된 파일 삭제. 4번. 동시성 제어 충돌로 쓰기 작업 실패, 낙관적 동시성 제어 비활성화. 정답은 1번입니다. 작은 파일이 많으면 파일 메타데이터 처리 오버헤드가 증가하여 쿼리 실행 계획 수립 단계에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각 파일마다 열기와 닫기 작업이 필요하므로 보호 비용도 증가합니다. OPTIMIZ 명령은 작은 파일들을 큰 파일로 병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5번째 퀴즈입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 델터 레이크 버전 업그레이드를 수행할 때 권장되는 절차는 무엇일까요? 1번. 프로덕션 환경에 직접 새 버전을 배포하고 문제 발생 시 롤백한다. 2번. 개발 환경에서 테스트 후 블루그린 배포 방식으로 프로덕션에 적용하고 롤백 계획을 준비한다. 3번. 모든 사용자에게 공지 후 야간 시간대에 즉시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 4번. 카나리 배포 없이 전체 클러스터를 동시에 업그레이드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버전 업그레이드는 프로덕션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개발 환경에서 충분히 테스트하고 블루그린 배포 방식으로 새 환경을 구성한 후 트래픽을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제 발생 시 즉시 이전 환경으로 롤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6번째 퀴즈입니다. 델터 레이크에서 동시 쓰기 충돌이 발생했을 때 아프터미스틱 컨커런시 익셉션이 발생하는 상황과 해결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두 작업이 같은 파티션에 다른 파일을 수정할 때 발생하며 파티션을 더 세분화하여 해결한다. 2번. 두 작업이 동일한 데이터를 동시에 수정하려 할 때 발생하며 제시도 로직을 구현하거나 작업을 직렬화한다. 3번. 읽기와 쓰기가 동시에 발생할 때 항상 발생하며 읽기 전용 복제본을 생성하여 해결한다. 4번. 트랜잭션 로그가 손상되었을 때 발생하며 체크포인트를 재생성하여 해결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아프터미스틱 컨커런시 익셉션은 델터 레이크의 낙관적 동시성 제어에서 두 트랜잭션이 충돌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두 작업이 같은 데이터를 거의 동시에 수정하려 하면 먼저 커밋된 작업은 성공하고 나중 작업은 예외가 발생합니다. 해결 방법은 실패한 작업을 재시도하거나 작업 스케줄링을 조정하여 충돌 가능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델터 레이크 운영 자동화에서 에어플로우 DAG를 사용할 때 올바른 작업 순서는 무엇일까요? 1번. 데이터 수집, VACUM, OPTIMIZ, 데이터 품질 검증, 알림. 2번. 데이터 수집, 데이터 품질 검증, OPTIMIZ, VACUM, 알림. 3번. OPTIMIZ, 데이터 수집, VACUM, 데이터 품질 검증, 알림. 4번. 데이터 수집, OPTIMIZ, 데이터 품질 검증, VACUM, 알림. 정답은 2번입니다. 올바른 순서는 먼저 데이터를 수집한 후 데이터 품질을 검증하여 문제가 있는 데이터를 조기에 발견합니다. 그 다음 OPTIMIZ로 작은 파일을 병합하여 성능을 개선하고 마지막으로 VACUM을 실행하여 불필요한 파일을 정리합니다. VACUM은 OPTIMIZ 이후에 실행해야 병합된 원본 파일만 안전하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퀴즈입니다. 델터 레이크 모니터링에서 추적해야 할 핵심 매트릭과 그 이후의 조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파일 개수는 메타데이터 오버헤드, 테이블 크기는 스토리지 용량 계획, 파티션 수는 쿼리 성능 최적화. 2번. 네트워크 대역폭, CPU 사용률, 메모리 사용량. 3번. 사용자 수, 쿼리 횟수, 평균 응답 시간. 4번. 로그 파일 크기, 체크포인트 빈도, 캐시 적중률. 정답은 1번입니다. 델터 레이크 모니터링의 핵심은 테이블 자체의 건강 상태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파일 개수가 많으면 쿼리 성능이 저하되므로 OPTIMIZ가 필요한 시점을 파악할 수 있고 테이블 크기를 추적하면 스토리지 용량을 계획하고 비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파티션 수는
데이터 분산과 쿼리 필터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델터 레이크 프로덕션 운영 완벽 가이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실무에 적용하여 안정적인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모니터링, 장애 대응, 자동화는 프로덕션 운영의 핵심입니다.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최적화하면서 데이터 플랫폼의 안정성과 성능을 높여가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